네, 우크라이나 재건의 송전망, 독점 개방까지 아무래도 전력기기 관련된, 전력설비 관련된 테마 종목들 이야기인가 봅니다. 네, 오늘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여기 주시에도 있지만, 이 한국전력이 그동안 독점을 해왔던 송전망에 대해서 민간 쪽으로 정부가 또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손 팀장님, 이 주제를 준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은 제가 한 줄 평을 좀 비슷하게 준비를 했는데 한 줄 평을 주제 뽑아주셨네요. 네. 제 한 줄 평이 우크라이나 재건 깔고 정책 발언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약간 좀 포문을 열어준 게 이 한국전력 민간 개방의 뉴스는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쵸. 꾸준하게 이 한국전력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뉴스가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틀 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가 나오면서 이 건설기계 전력설비 관련해서 투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상당히 들어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이 수급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외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 사실 철도가 부각이 됐었는데 뭐 전력 설비나 건설 기계 이런 쪽은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서 인프라 투자안을 뭐 인프라 설비가 노후되기도 하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법안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데 아무리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도 대외 변수가 밀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나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실적이 잘 나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건설기에 관련해서 손실폭이 커지는 분들도 이게 언제 올라올까요?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뉴스나 투심, 수급 동향,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건설기계나 전력설비 이쪽에 대해서 물려 계셨던 분들을 좀 안전하게 꺼낼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아쉬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철도를 좀 좋아합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근데 철도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들어왔다가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니까 정말 절실하게 외면을 앵커님 왜 제 얼굴 보고 웃으세요? 아니요. 은하철도 999 좋아하는지 한번 여쭤봐달라고 하셔서. 메텔 좋아합니다. 그래서 철도는 조금 이제 너무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투자자를 보는 것 같고 네. 전력 설비랑 건설기계는 수급이 좋았다가 오늘 전력 설비한테 좀 수급 뺏긴 것 같아요. 근데 건설기계는 워낙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 설비도 이제 한국전력 이제 민간 개방. 근데 전 민간 개방은 좀 양날의 검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민간 개방의 장점은 인프라 투자가 좀 일사천리로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전력이 이걸 안 하는 게 아니고 태클이 워낙 많죠.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연관하고 있는 이제 다리를 걸치고 있는 분들 많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많이 되니까 해야 되는 건 알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적자 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네. 근데 이제 민간에다 개방을 했으니까 민간에다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민간이 건설한 다음에 운영권을 주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저는 뭐 초를 막 뿌리고 싶지 않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비용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1,000원에 이용하던 거를 1,500원에 이용하게 되고 2,000원에 이용하게 되고 지금은 이 인프라 투자가 잘 된다고 걱정을 하지만 이 비용 문제가 따라올 건데 다들 걱정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움직이 이렇게 좋은데 저도 괜히 초를 칠 필요 없죠. 근데 민간 개방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신분당선. 전 신분당선을 매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15분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이 비쌉니다. 그쵸, 이거를 좀 비싸죠. 감수하고 쓰냐 안 쓰냐. 이제 우리가 신분당선이 적자라고 합니다. 신분당선이 갑자기 사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죠. 결국 이 전선도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윤택하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면 결국 그 민간 투자 기업도 적자가 나올 거다. 근데 제가 뭐 물론 지금 당장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차피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이런 기대감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매매를 하고 있고 약간 뭐 비용 문제, 밸류에이션 문제, 펀더멘탈 문제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이제 엑시트하자. 그러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간 개방 이슈 짚어주시면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당장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좀 수익을 얻는 전략을 함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정 이사님은 좀 전력 설비 테마 어떻게 보실까요? 그 전에 이제 뭐 안 좋은 일 있는 건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오늘 화가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요. 예. 잠시 좀 심호흡하고 계세요. 예. 전력 설비는 이제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해외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땅덩이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이제 해외 쪽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 이제 북미 쪽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국 같은 중국이 되게 많이 갔잖아요. 중간에 LS 일렉트릭은 약간 탈락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사업의 캐파 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전에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손여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전부터 그 서해안 쪽에 풍력발전 단지가 있잖아요. 근데 전력 생산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남아서 이걸 소실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수도권의 전력수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서해안 쪽에 특히나 그 전라 남북 쪽에 풍력 발전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들을 끌어와서 서울 쪽에 좀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보는 뉴스는 이제 동해안 쪽하고 이제 수도권 쪽으로 송전선 공사가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요게 이제 230km 정도 구간이 되더라고요. 동해안 쪽 같은 경우도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동해안지 삼척 쪽에 보면은 그 화력발전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도 아시겠지만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전력이 생산하기 좀 남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도권 쪽에 끌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해안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이제 수도권으로 끌어오려고 해요. 근데 결국 왜 끌어오려고 하느냐? 아시겠지만 이제 용인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 삼성전자는 또 300조 얘기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50가량을 이미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가 얼마나 많냐면은 요 두 개 합친 게 서울시 인구가 1년 동안, 그러니까 용인 클러스터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1년 동안 사용되는 전력량이 네. 서울시 인구가 1년 사용한 양의 80%가량이 돼요. 어마어마하네요. 되게 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 이제 어떤 걸 걱정해야 되냐면은 전력 부족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정전 사태 같은 게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반도체 공장은 그렇죠. 정전하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뭐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아시겠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 홍수 때문에, 홍수가 아니, 홍수 맞나요? 태풍. 태풍 있잖아요. 네. 제가 가끔씩 이렇게 깜빡하니까 그 큰 맥락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그 태풍 때문에 물에 잠겨가지고 공장들 멈췄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철강 제품들이 실어나는 그 롤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롤러들은 모터 있잖아요. 이게 모터에 물이 들어가면 못 써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 모터를 돌리는 수배 전반, 그러니까 전기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수배 전반이거든요. 그걸 못 씁니다. 그러니까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태풍이 됐든지 자연적인 태풍이 됐든지 아니면 인적인 사고인 뭐 정제 이런 부분이 발생되게 되면은 최강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반도체는 더 심한 타격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인 클러스터가 완성되기 이전에 동해안에 됐던 서해안에 됐던 이쪽에 남는 전력들 다 끌어와서 전력이 부족할 때는 이쪽으로 이제 공급해주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소비 쪽 같은 경우는 해외 쪽 말고 국내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한국전력이란지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연결선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 좀 보는 게 아무래도 이 전력 테마가 더 가게 된다라면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두더지 잡기식으로 되게 빨리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오늘은 전력 소비 테마 좀 하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풍력 테마,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또 이렇게 다른 테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마가 이게 퐁당퐁당 나오다 보니까 이걸 과연 순환매 관점에서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당일 단순 테마로 봐야 되느냐, 요 고민은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지금 고민이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정 이사님은 동해안이랑 이제 수도권의 송전선로 공사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정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 쓰일 전력에 대한 것들을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력기기 쪽에서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요. 다만 테마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또 함께 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손 팀장님은 전력기기 테마 종목들에서는 어떤 게 좀 좋다고 보세요? 네, 저는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제 섹터도 전력 설비랑 전선 쪽을 준비한 이유가 이쪽은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철도나 곡물, 비료 이쪽은 뭐 엄청 많은 이슈가 지나갔는데 사실 실적이 반영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쪽으로 실적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췄는데 이제 인접해 있는 종목 덕분에 좀 단기적인 수급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전력기기와 시스템의 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LS 전선 아시아에서 만드는 덕분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간혹 부각이 됩니다. 근데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LS 전선 아시아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LS 일렉트릭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이제 어떤 섹터에 포함이 둘 다 돼 있는데 수급이
이제 뭐 당연히 신성 델타테크나 뭐 서남 덕성 이런 종목들 강세에 보일 때 제가 유심히 봤어요. LS 전선아시아를 말씀드릴까,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소전도체 강세 보일 때 거래대금 상위에 LS 일렉트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좀 갖고 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HD 현대건설기계, 뭐 HD 뭐 현대 일렉트릭, 두산밥켓 차트 움직임이 대동소이하고요. 네. 저평가 매력도 대동소이하고요. 업종은 조금 상이하죠. 뭐 중장비, 뭐 전력설비, 건설기계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있는 종목은 LS 일렉트릭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 나왔습니다. 근데 리포트가 다소 아쉽게 나왔어요. 두 분기 연속 부진은 없다. 주가 하락은 과도. 그러니까 분기 연속 부진은 맞습니다. 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잘했거든요. 근데 뭐 리포트 이렇게 쓴 거 나왔고 주가 과대가폭 나왔으니까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걸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미국 뭐 북미 인프라 투자 법안, 투자 뉴스, 수주 이런 게 사실 올해 상반기에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렇죠.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이제 기고 효과라고 합니다. 기저 효과라고 들어보셨으니까 기고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피크가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인프라 투자가 그냥 올해 상반기에 투자한 걸로 다 땡 하는 게 아니고 뭐 2년,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 있고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 전력기에 관련한 종목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요. 업종포가 업종포가 12.51인데 12개월 선회포가 9.25. 그 다음에 실적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수급 동향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기관의 순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주가도 지금 충분하게 조정 나온 다음에 바닥거리에서 쌍바닥 다지고 21선 돌파를 했는데 최근 2주간 수급 동향의 기관 순 매수이기 때문에 당분간 추이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테마 좀 꾸준하게 주목해보면 좋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LS 일렉트릭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 이사님은 생각이 또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네. 종목 보실까요? 저는 이제 광명전기를 좀 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첫 번째 이제 주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인 수혜주를 볼 것인가, 차트를 볼 것인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오늘 대장이 재룡 산업이잖아요. 상한가 갔으니까 맞아요. 제일 네. 세잖아요, 시세가. 그쪽을 좀 봐야 되는데, 또 이게 용인 클러스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지금은 재룡 산업이 강하지만 이후엔 또 광명전기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삼성 평택의 P3 이쪽 공장에 이제 수배 전반 이제 공급 계약이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용인 클러스터 조성하게 되면은 그쪽도 삼성물산 통해서 계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송전솔로 이제 건설 본격화 요 주제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동해 쪽에서 끌어온 전기 해가지고 이게 결국 이 전기가 어디로 가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인 클러스터 갈 건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광명전기도 그게 못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쪽에 어쨌든 거래처가 있는 광명전기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제 90%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이 됩니다. 국내요? 그리고 네. 발생이 되고 또 전체 매출 한 70%가 아까 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수배 전반. 그러니까 생산 전기를 끌어와 가지고 이 생산된 전기가 끌어오게 되고 받아 가지고 이 받은 전기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전기 패널 뭐라 해야 될까요? 전기용 패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패널 보시면 되는데 요 매출이 한 70% 가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 쪽에 풍력이 됐던 뭐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이 됐던 아니면 신규 공장 건설이 됐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광명전기는 뭐 약방의 감소처럼 안 낄 수가 없는 종목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차트보다는 조금 이제 연관성 여기 위주로 해가지고 광명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광명전기 경우에는 뭐 실적 같은 거는 괜찮을까요? 매출이 또 이것도 좀 단점이 있어요. 네. 연간 매출이 이제 또 1,300억에 정체가 돼 있어요. 정체돼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국내에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성장 통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매출 성장 정체 구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음식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외 나가는 것들이 결국 매출 정체 이 부분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명전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얼마만큼 좀 이제 해소를 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화면 나온 김에 매출을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연간 매출을 보게 되면은 2018년도 1,100억 그리고 2022년도 1,380억이거든요. 근데 올해도 아마 작년 수준과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크게 보면은 1,000억과 1,500억 밴드 사이에 매출이 정체가 돼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 이사님은 광명 전기를 또 함께 강조를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기기 공통된 테마 속에서도 두 분의 시각이 조금 달랐죠. 손 팀장님은 LS 일렉트릭 그리고 정 이사님은 광명 전기를 함께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1부와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이제 밤에 미스터 진단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사전 진단을 또 문의해 주시거나 신청해 주신다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함께 또 종목 상담 드리고 있는데요. 022128-3388 하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종목과 이 매수가 그리고 비중 연락처 알려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다시 한번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토마토랜드 2.0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 끝까지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